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이번에 6월 평가원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마무리하면서도 아마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개념도 공부하고 기출문제도 열심히 풀었던 여러분들에게는 좀 많이 힘든 시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라면 아마 이런 형태의 시험을 6월 평가원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고 6월 평가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깔끔한 비유점과 함께 그리고 나머지의 문제, 유전 문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도전할 만한 문제들이 꽤 많이 있는 그런 평가원을 기대했을 건데 지금 문제 안에서는 흥분의 전도부터 많은 학생들이 멘탈이 좀 흔들거리는 그런 문제들로 나열되어 있는 6월 평가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N수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비슷한 사설 모의고사는 꽤 많이 봤겠죠. 그런 사설을 보면서도 이 문제는 좀 과한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유형들이 6월 평가원에 좀 있었던 그런 평가원의 시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1등급 컷은요. 작년과 재작년은 1등급 컷이 50점 그리고 48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1등급 컷이 대략적으로 한 42점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한 몇 년에 걸쳐서 6월 평가원 1등급 컷 중에 가장 낮은 점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 2등급 컷이나 3등급 컷을 보더라도 중간에 많은 학생들이 무너진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많은 학생들이 전략이라고 하는 생명과학에서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전은 좀 천천히 발전한다라고 한다면 유전의 8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14문제의 총 배점이 35점입니다. 근데 3등급 컷이 35점인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다면 일단 모든 유전도 유전이지만 비유전 문제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함정에 빠뜨리거나 여러분들의 멘탈을 흔들리게 했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우리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나와 있던 13번의 문제. 이 문제부터 진짜 많이 학생들이 놀라고 당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라면 12번 문제까지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까지는요. 아니, 이 정도 무난하고 뭐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난이도가 높진 않았고요. 그러나 주제들이 좀 낯설긴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12번 문제까지 다 풀고 난 다음에 드디어 13번입니다. 여러분, 흥분의 전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능 문제 또는 평가 문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야 되는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흥분의 전도, 그리고 DNA표나 OX표라고 하는 세포 매칭 문제, 그리고 그 뒤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킬러 문항, 예를 들어서 유전병이나 가계도나 단일인자, 다인자 문제 이렇게 하나씩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늘상 흥분의 전도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흥분의 전도 문제가 나날이 난이도가 높아지고 많은 문제들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옆에 보여지는 이 문제에는 시냅스가 되게 여러 개인 부분이기도 하고 시냅스를 찾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막전이까지 비워져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선생님이 많은 강좌, 강의 안에서 얘기하는 시간차라고 하는 시간차, 막전이 그래프를 보면서 시간차를 어떻게 내것화되어 있는지, 체화했는지에 따라서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해설 강의를 다 마치고 왔는데요. 이 13번 문제의 정답률을 보면서 그러면서 선생님 13번 문제, 이 한 문제만 해설 강의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13번 문제 앞에서 많이 이렇게 학생들이 약간 당황했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따져가면서 우리의 흥분의 전도 실력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13번의 문제 해설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안에서는 저는 솔직히 어떤 문제를 볼 때 물론 귀류를 쓰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공부를 할 때는 문제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자. 이렇게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곤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1년 내도록 수험생활 내도록 1년 내도록 준비한 나의 그 강철의 무기가 내가 갈고 닦은 무기가 귀류다라고 하는 건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같이 만약 실제 실전에 들어가서 내가 당황을 하고
그리고 실전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그게 발휘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만큼은 기본적으로 문제 안에 있는 조건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형태로 선생님이 개념도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기출에 대한 여러 문제들도 기류가 아니라 그 안에 조건을 해석하는 형태로 열심히 공부를 시키거든요.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안에서는요. 일단 5ms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70이라고 얘기하는 걸 두고 이제 우리가 시험장이 아니고 한 발 물러서 있으니까 천천히 들여다보면 자 마이너스 70, 70, 70이라고 적었더니 B라고 하는 신경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구간들 중에서도 4번이라고 얘기하는 구간의 정보가 가장 많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림 안에서도 B를 봤을 때 이 네 군데 안에 시냅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 신경 B 안에 니은과 디귿 중에 어디든 적어도 하나는 시냅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온통 이 문제 안에서 모두가 우리에게 B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조건들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도 이렇게 이 조건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좀 힘들었는데 어떤 포인트일까요? 저는 여기 나와 있던 B와 C 자 마이너스 80이나 30이나 제로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마이너스 80, 30 제로가 가지고 있는 막전 이상의 그래프 안에 시간차를 얼마나 여러 번 다양하게 경험했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선생님이 해설 강의하면서도 이제 시간차가 무엇인지를 천천히 마치 강의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던 13번의 문제가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출제될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에 대한 파악을 반드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문제에 대한 조건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서 완벽하게 자 마무리해 두길 바래요. 자, 그 뒤로 이제 정답률이 떨어졌던 걸 보면은요. 17번의 문제는 사실 이 문제의 유형은 24학년도 수능, 25학년도에 있었던 우리의 평가 문제, 그리고 26학년도에도 되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패턴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번의 문제가 완전히 낯설어서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저는 앞에서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에서 17번하고 19번이 있었을 건데 17번하고 19번 마지막 페이지에는 유전 문제가 3문제나 있었죠. 17번, 18번, 19번까지 있었기 때문에 좀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그때 17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통 유전병 문제이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남아있는 시간 안에 선택을 할 때 아마 DNA표, OX표 또는 세포 주기라고 얘기하는 18번 먼저부터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9번의 문제에 가계도를 했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유전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선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부족해서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더더욱 전도나 근육이나 DNA표, OX표에 대한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험은요. 기선제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세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 시험을 나의 페이스로 쥐락펴락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기선제압이 흥분의 전도나 근육이나 DNA표, OX표라고 얘기하는 세포 매칭에서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흥분의 전도 문제에서 내가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문제를 내 페이스대로 문제를 딱 풀었을 때 여러분 그 문제 시험지 안에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를 풀었을 때 자신감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넘쳐 흐르면서 나머지 문제들이 거침없이 풀리는가 하면 흥분의 전도나 근육 또는 DNA표, OX표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가 막히기 시작하면 정말 잘했던 아이들도 정말 그동안 준비를 진짜 많이 했던 학생들도 사람인지라 뭔가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도 지금 수험생들이랑 같이 정말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달리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데 이 시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 실력 발휘도 제대로 못하고 시험이 끝나버렸을 때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선제압이 중요해서 흥분의 전도나 근육이나 DNA표, OX표라고 얘기하는 건 좀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매번 이렇게 달라지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주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번이나 또는 뒤에 있는 19번의 가계도라고 얘기하는 이 17번과 19번은 여러분들 기출문제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접근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에요. 시간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4번의 단일인자, 다인자.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던 이 단일인자, 다인자가 모두 다 독립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우리의 평가원은 아직 단일인자, 다인자가 모두 다 독립이고 서로 독립이라서 표현형 가지수 구하는 것도 곱하기 정도, 요 정도인데 여러분 작년에 EBS랑 그 다음에 올해 EBS는요. 작년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나 올해의 수능 특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모두 다 단일인자와 다인자의 연관 문제가 되게 열심히 문제를 공들여가면서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단일인자, 다인자의 독립의 문제를 마스터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으로 실력을 겸비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단일인자와 다인자의 연관에 해당되는 것, 특히나 올해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DNA표, 그 다음에 OX표, 선생님이 언제나 늘상 DNA표, OX표라고 불려지는 이렇게 표 분석하는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선생님은 매번 이런 그 시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게 저의 직업이잖아요. 여러분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옛날보다 25학년도 수능에서 DNA표, OX표의 그 정답률이 30%였던 거 아시나요? 30%대였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24학년도 수능에서도 DNA표, OX표는 어려웠고 그 다음에 23학년도도 어려웠습니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그 문제를 낑낑낑 거리다가 결국 문제를 풀어서 정답률은 한 대략 한 50 정도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정답률 50이었던 이 DNA표, OX표가 작년에 수능을 기점으로 그 정답률에 해당되는 그 벽을 꽝 하고 부셔버린 거죠. 30%대가 됐다.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수능이란 시험에서 유전병도 그 다음에 가계도도 아닌데 DNA표, OX표에서 정답률 30%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평가원에서도 자, 이 문제 포지션을 좀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EBS 경향과 그 다음에 올해 있는 이 전체적인 경향에서 보면 DNA표와 OX표가 DNA표인데 요즘에는 OX와 함께 그리고 DNA표가 깔끔하게 숫자 1, 3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합이 매칭되어서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형태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DNA표, OX표는 대략 한 정답률 50 정도라서 난이도가 높아지다가 좀 문제가 좀 심화되었다가 말아버리는 그 정도 선을 지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계도나 유전병이나 단일인자, 다인자처럼 훨씬 더 어렵게 해서 이렇게 난이도, 변별력 있는 문제 문항의 수준으로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의미 있게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계도를 따로 공부하면서 준비하듯이 또는 유전병을 따로 떼어와서 여러분들이 갈고 닦으면서 준비를 하듯이 DNA표, OX표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도 난이도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어떤 시험에서 기선제압을 할 수 있고요. 이 기선제압이 되어야지만이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여러분들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라면 이제 또 좀 따로 선생님이 좀 이따가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쫘라락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촬영할 계획이기도 하고요. 좀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6월 평가원 치고 나면 선생님이 어떤 강의를 할 것인지도 중요하고 뭐 궁금해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때까지 해왔던 거 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담아 넣으면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선생님의 스피드한 실력편에 개념 완성도 있고 기출 완성도 있고요. 그건 말고도 선생님이 하반기 때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과학의 100일의 기적. 늘 매년마다 하던 100일의 기적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도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하나하나 혹시 놓친 건 없는지 전범위를 총정리하는 물론 전범위 총정리 안에 아주 중요했던 기출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는 이 생명과학 전범위 총정리라고 하는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강좌도 오픈이 되고요. 그 다음에 킬더킬. 선생님에게는 고난도 엔제라고 해서 마음 먹고 막 되게 어려운 것까지 준비하는 건데 선생님 올해 고난도 엔제는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비유점 문제 중에서도 호르몬 집중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난이도의 호르몬 그래프를 넣은
킬더킬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원래 선생님이 준비했던 것은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의 유전병 특강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6월평가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DNA표, OX표라고 얘기하는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 이 주제만 잡아서 사실 여러분들은 9월평가 시험 치기 직전에도 이걸 다시 보셔야 되고 수능 시험 치기 직전에도 감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고 그렇게 감이 떨어졌다 싶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감을 다시 제대로 키워갈 수 있는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의 시리즈 자, 유전병 특강과 DNA표, OX표 특강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에게서는 가장 지금 재빠르게 시도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DNA표, OX표, 유전병 이 유전특강 시리즈를 조만간 이제 6월 안에 바로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나머지 모의고사 시즌 B, 시즌 J, 그리고 시즌 H. 선생님이 시즌 P는 이미 나와서 해설 강의까지 완료됐고 그 다음에 J와 H까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모두 한 마음으로 이때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다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했던 것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긍정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좀 더 챙겨서 캐스트에 자주 나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선생님이 하반기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6월 평가원에 관련된 이런 전체적인 그 흐름에 또는 우리 분석하는 영상이었고요. 조만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멘탈을 잘 잡을 수 있는지 또 한 번 캐스트 영상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6월 평가원까지 열심히 달리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이었습니다.